아이고 허리야. 내리면서 이렇게 낑낑대세요. 이게 타고 내리기가 쉽지 않네요. 쉽지 않아. 어휴. 이게 다시 타볼까? 예. 자, 보다시피 아마 이렇게 의자가 낮게 붙어 있는 차가 또 있을까 싶어. 지면에서. 자, 지금 소리 다. 자, 실내 인테리어. 이게 지금 이렇게 알루미늄 플레이트가 그대로 쭉 노출되어 있는데, 이건 좀 호불호가 있겠지. 멋지긴 한데, 사고가 나거나 했을 때 무릎을 다칠 수 있다는 단점도 있을 수 있고. 근데 로터스 입장에서는 이게 없을 수 없는 게, 이게 사실 양쪽을 가로잡아주는 보강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네. 합리적으로 만든 거지. 대시보드도 하면서 구조물 역할을 한다는. 훌륭해. 여기가 엄청 두꺼워요. 여기도 생각해보면은 센터 콘솔이 없으니, 센터 프레임이 없잖아. 지금 터널이 없잖아. 네. 그러니까 바디 강성을 확보할 수 없으니까 좌우를 넓게 만들었지. 그 덕분에 발이 그래서 조수석에 앉은 사람 발이랑 맞다. 그래서 정도로. 이 차는 원래 우핸들이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 우핸들이었으면 왼발이 넉넉하잖아, 공간이. 근데 이렇게 돼 있으니까 여기 이제 운전자가 왼발을 놓을 공간이 없거든. 나는 발이 크지 않고 지금 신발도 좁은 신발을 신고 와서 그나마 이렇게 되는데, 이거 신발 넓으면은 걸린다고, 여기 이렇게 놓다가. 그리고 올라오다가 가끔 걸려가지고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 여기도 마찬가지로 악셀 밟다가 브레이크 밟아야 되는데 여기 걸려서 신발이 못 올라오는 사람도 있거든. 그래서 이거는 좀 신발, 아까 말했지만 신발에 각별히 신경을 써서 해줘야 된다. 그리고 이거는 앨리스랑 다른 점 중에 하나가, 나름대로 앞에 수납 공간이 또 이게 열리게 돼 있어요. 로터스는 여기를 나사를 풀어야 되거든. 근데 얘는 그래도 열려, 이렇게. 그래서 다른 게, 자, 보이시는지 여기 하이드로 백이 보이지? 아주 오래된 하이드로 그다음에 백이 있네요. ABS. 배터리가 저 밑에 있어. 물통 밑에. 자, 그래서 앨리스에 비해서는 나름대로 무거운 것들을 앞에다가 많이 배치했거든. 그런데도 아직도 가벼워. 너무 가벼워. 라디에이터는 이렇게 누워있고 지금 낮게 만들려고. 얼마나 차가 낮으면 라디에이터를 높여놨겠어. 이거 앞 스테빌도 원래 없는 거 다른 거 같다. 이 스테빌이 있다, 지금 이 차가. 원래는 없어요? 내가 알기로 로터스 모노 R도 없었어. 시트는 그냥 보기에는 되게 좁고 불편해 보이는데, 막상 앉아보면 몸에 잘 맞아. 내 경우는 더할 나위 없이 좋아, 이 시트가. 이 좁은 공간에 시트를 버킷형으로 2개 넣기 위해서 얼마나 이 피나는 노력을 했는지 이 시트를 보면 알 수 있지. 이것이 그 에코텍 엔진. 그래도 당시로서는 굉장히 선진적이지. 점화 모듈하고 점화 컴퓨터가 여기 다 내장되어 있고, 전자식 스로틀 바디에. 그리고 이 차는 스로틀 바디가 빅보어로 지금 개량이 돼 있어. 개조를 했어. 그래서 원래보다 저속 토크가 약간 줄고 피크 출력이 좀 늘었지. MR의 특성상 극악 무도한 정비성. 그래도 이거는 지금 타이밍 체인 방식이라 타이밍 벨트가 없어서 맞지. 원래 1세대 로버 K 시리즈는 아마 타이밍 벨트였을 거야.
뒷모습이 멋지네. 네. 왼발 놓을 때가 좀 불편하죠. 그렇지. 발이 걸리죠, 클러치에. 그래서 신발에 좋은 거 신고 왔지. 네. 제 이거 운동화를 하다가 자꾸 걸리더라고요. 이 차는 타려면 일단 신발을 제대로 신고 와야 돼. 신발을 최대한 일반 속 좁은 걸로. 볼이 좁은. 내가 오늘 이것 때문에 이 신발 신고 왔거든. 네. 근데 일반적인 우리가 운동화를 신으면 브레이크 잡으면서 악셀 밟고 악셀 밟으면서 브레이크 밟고 뭐 난리도 아니야 그냥. 큰일 나 진짜. 일단 신발을 갖춰 신자. 자, 이거는 뭐 공차 중량이 870kg. 이건 뭐 가벼움이 팍팍 몸으로 그냥 느껴지지 지금. 이거는 원래 로터스 앨리스랑 이거는 같은 바디를 쓰고, 로터스 앨리스는 1997년에 전륜구동 엘란을 만들어서 로터스가 최대한 자동차로 보이게 멋있게 싹 올려야 되는데 잘 안됩니다. 이거 이제 로터스가 그 전륜구동 엘란을 기아에다가 팔아 넘기고 그 자금을 이용해서 만든 게 로터스 앨리스인데, 사실은 똑같은 차지. 똑같은 차인데 엔진이 다른가요? 엔진 이제 바디만 똑같고, 엔진 변속기를 오페일 거로 넣었지. 말이 또 오페일이지. 그게 오페일이긴 하지만 GM 산하에 쓸 때이기 때문에 이게 이 엔진이 결국 미국에 가면 뭐 코발트 뭐 이런 우리나라로 치면 아반떼 역할을 하는 대중적인 차들이 다 이 엔진을 썼어. 그래서 이 엔진을 만약에 망가지면 미국에서 우리 아반떼 엔진 구하듯이 구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지. 에코텍 2.2인가요? 에코텍 2.2. 근데 제가 얘기했지만 이게 뭐 왜 에코한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미국 시장에서 전형적으로 팔리던 엔진들은 다 배기량이 크잖아요. 그렇죠. 그렇지. 2.2면은 작은 거 아닌가요? 그건 왜냐하면 GM이 80년대에 자기들도 차를 이제 알잖아. 세계적인 트렌드가 자기네들은 8기통이 기본인데 연비가 너무 나쁘거든. 그래서 4기통 엔진 개발에 착수를 한다고. 그래서 처음 나온 엔진이 쿼드4라는 직렬 엔진을 만들었어요. 쿼드요? 쿼드4. 쿼드가 사라는 뜻이니까. 근데 그 엔진이 이제 물론 GM 입장에서는 처음 만든 4기통 엔진인 거야. 근데 그 엔진이 뭘로 악용한 하면 소음하고 진동이 어마어마하대. 그래서 그 엔진을 계량을 거듭해서 나온 것이 이 에코텍이라는 거지. 그래서 에코텍은 엔진을 분해해보면 밸런스 샤프트도 있고 좀 굉장히 구조가 독창적이지. 결국은 이 엔진을 그대로 개량해서 지금 우리 말리부 엔진 있잖아. 그것도 이거야 결국은. 그거에 이제 그런데 에코텍이 되면서 확 좋아졌어 엔진이. 그 쿼드4가 같은 진동 문제도 없어지고 연비도 좋아지고, 나름대로는 이게 굉장히 독창적인 구조가 있어요. 왜냐하면 워터펌프 이런 거 구조가 다른 차하고 좀 많이 달라. 체인으로 구동이 돼 워터펌프가. 전기성은 나쁘겠지만. 지금 당장 이 차는 에어컨이 없다고. 더워 죽겠어요 지금. 더워서 창문을 열면 시끄럽고 닫으면 덥고. 한 5분 정도 달렸는데 달린 것도 아니고 그냥 살살 왔는데. 아니 근데 신기한 게 이렇게 엔진에서 열이 나와서 이게 덥잖아. 그러면 겨울에는 따뜻해야 될 거 아니야. 하나도 안 따뜻해 겨울에는. 왜냐면 이 알루미늄 바디가 열을 다 발산돼 가지고 겨울에 추워 죽겠다고. 내가 이거 말고 이제 로터스 에어컨 달린 로터스 앨리스를 타봤는데 에어컨을 틀어도 안 시원해. 이거는 뭐 경량이 무기이기 때문에 그 이외에 뭐 파워 스티링도 당연히 없고, 그다음에 오디오 뭐 이런 거 기대도 할 필요가 없어. 이건 게다가 지금 이 차는 어프로 튜닝이 돼 있어가지고 굉장히 시끄럽잖아. 이건
머플러 소리가 들릴 수가 없어. 근데 머플러가 숙적이 돼서 잘 안 들리더라고. 하여튼 이 오펠 스피드스타는 1997년에 데뷔한 로터스 앨리스의 형제차인데, 더 정확히 말하면은 그때는 97년에 나온 앨리스는 무게가 600kg대였어. 근데 그 앨리스는 로보 K 시리즈라는 엔진을 사용했거든. 네. 그 엔진이 그 당시 존재하던 4기통 엔진 중에 가장 가벼운 엔진이었어. 왜냐하면 90년대 중반에 벌써 알루미늄 블록을 썼으니까, 엔진 본체 무게가 100kg가 조금 넘었으니까 대단한 거지. 네. 그리고 그 가벼운 엔진에 이 가벼운 차체를 썼으니, 물론 출력은 얼마 안 됐지, 뭐 한 115마력 그 정도밖에 안 됐는데 그 얼마나 좋았겠어. 그 엔진이 우리는 잘 모르지만, 우리가 모른다고 할 수도 없는 게, 우리나라에도 그 엔진을 다른 차가 들어와 있어요. 있어. 뭐가 들어와 있냐면 디스커버리. 그 당시 디스커버리. 지금 디스커버리를 생각하면 안 되지. 지금 디스커버리는 FF 베이스가 돼버렸잖아. 근데 그때는 이제 FR 베이스의 디스커버리가 있었는데, 그 디스커버리 중에 2.0 버전이 있었는데, 그 2.0에 들어간 엔진이랑 같은 엔진이지, 로보키. 근데 그 K 시리즈가 원래 1.6도 있고 1.8도 있고 2.0이 있는데, 로터스는 1.8을 올랐지, 그 당시. 근데 그러다가 2001년쯤 가서 마크2라는 MK 앨리스 마크2를 발표하는데, 사실 이게 그 마크2야. 근데 그 마크2에다가 오펠 엔진과 변속기를 얹으려다 보니 뒤쪽 서브 프레임을 약간 개량했지. 그 엔진이 들어가게 하려다 보니까. 근데 이제 알아두셔야 될 게, 이거는 앞부분은 이렇게 알루미늄 판재하고 알루미늄 각재를 이용해서 욕조, 베스트업을 만드는 프레임을 가지고 있다고. 그리고 뒤쪽은 유감스럽게도 철로 된 프레임을 만들어서 두 개를 볼트로 조여놨어.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뒤쪽 프레임이 무겁지. 근데 그렇게 만든 이유는 뒤에다가 무거운 엔진 미션이 올라가야 되니까. 근데 알파로메오 4C는 얘가 알루미늄 각재가 하던 거를 카본 파이버로 했고, 얘가 지금 철 프레임으로 되어 있는 뒤쪽 메인 프레임을 알루미늄 트러스로 했기 때문에, 정확히 보면은 아까 이게 이 차의 후속 모델이 알파로메오 4C라고 해석을 해야 되지 않을까. 전혀 다른 회사에서 후속 모델이 나온 거야. 이건 마치 로터스 엘란의 후속 모델이 마츠다에서 나온 거랑 같은 상황이란 거네. 4C 한번 타보고 싶네요. 4C는 내가 사실 타봤어요. 많이 타봤어. 한 3번 정도 타봤는데, 네. 아주 좋은 차지. 네, 뭐 그것도 장단점이 있지만, 그 장단점을 우리가 언제 한번 더 알아보기 위해서는 4C를 한번 우리가 리뷰를 해야지. 4C 오너 보고 있죠? 누군지 아시죠? 지금 내가 누구 얘기하는지 아시죠? 예. 보세요. 자, 이 오펠 스피드스타는 국내에 내가 알기로 한 3-4대가 존재하는 걸로 알고 있어. 근데 그 중에 3대를 나는 다 타봤어. 트랙에서도 타보고 길에서도 타보고 나 다 타봤어. 그래서 그 중에서 이제 이 차가 컨디션이 굉장히 좋은 편에 들어가는데, 이 차로 내가 트랙을 탄 영상이, 인제 서킷에 탄 영상이 있죠. 있죠. 예. 그 영상은 여기에서 확인해 주세요.